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다섯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뷰란 어떤 것이고 뷰 그룹이란 어떤 것인가, 그 뷰 그룹 중에서 화면 배치를 위한 것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봤었죠. 기초적인 걸 해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레이아웃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보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그 XML 레이아웃 파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화면 배치라고 하는 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linear layout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기했던 것처럼 책의 샘플 프로젝트 소스에서는 샘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젝트 이름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만들 때 혼동되지 않도록 앞에 my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자, org.androidtown. 뭐라고 할까요?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그냥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으로 붙여서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붙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컴파일 with라고 하는 거를 4.4 키캣으로 변경을 하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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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my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화면을 만들기 위한 XML 레이아웃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바 코드를 넣기 위한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운데 이클립스의 가운데 부분에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영역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화면 레이아웃이죠. 그러니까 activity main.xml만 수정을 해가면서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activity main.xml 이렇게 해서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화면에 화면 구성이 보이게 되겠죠. 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부분 탭의 상단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 이 탭에 해당하는 내용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 이렇게 화면 실제 화면처럼 보이는 앱 화면처럼 보이는 게 그래피컬 레이아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xml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XML 원본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게 가장 위쪽, 가장 바깥쪽에 태그로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볼 겁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밖에 요 엔드 태그라고 그랬죠. 꺽쇠 표시하고 슬래시로 시작하는 요 엔드 태그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꿉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요.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 쪽으로 와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문자열, 즉 텍스트는 헬로 월드라고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추가하는 위젯, 버튼과 같은 위젯을 추가할 때 추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activity main.xml 다시 한번 열어서 여기에 있는 속성들을 한번 볼게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속성이라고 했고 파란색으로 된 게 그 속성의 값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XML 네임스페이스의 줄임말입니다. XML NS라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거에 안드로이드 XML NS의 too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밑에 있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항상 있어야 하는 뷰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빼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해졌죠? 자, 우리가 XML 태그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저장하고 나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가가지고 텍스트 뷰를 선택하고, 자 이걸 텍스트가 표시된 거를 텍스트 뷰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XML 아래쪽에 탭을 눌러서 다시 가보면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죠? 안에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태그 안에 다시 태그를 넣는 게, 그 안에다가 뭔가를 배치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뷰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정렬을 하는구나, 내지는 배치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걸 저장을 하고, 자 이게 화면 전체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떤 한 방향으로 위젯을 계속 추가해 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방향 속성을 여기서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XML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피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서 쭉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화면 배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이제 앱을 만들 때는 화면이 좀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표현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XML 원본 코드를 직접 다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 땡땡,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OR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큰 따옴표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큰 따옴표 두 개하고 이퀄 값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이퀄 표시를 하면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입력 값의 후보 값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vertical이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죠. 자, vertical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을 설정을 하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가서 버튼을 이제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버튼 첫 번째 버튼 추가를 했고요. 자, 또 끌어다가 두 번째 버튼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세로 방향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 버튼이 갖고 있는 영역은, 이 버튼이 가로에 해당하는 크기 값이 랩 컨텐트니까 요만한 크기만큼 됐죠. 자, 그러면 요 버튼이 추가되면서 요 버튼의 오른쪽 영역은 다 죽은 영역이 돼요. 죽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버튼이 추가가 되면 이 새로운 버튼은 이 영역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죽은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버튼의 여유 공간이 돼요. 이 버튼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요 가로 방향, 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렇게 세 개의 버튼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버튼 1, 2, 3이 됩니다. 자, 버튼에 있는 텍스트는, 자, 첫 번째 버튼, 자, 버튼 1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꾸는 거는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버튼 3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activity main.xml 탭 눌러서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이 아니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속성 값 중에 버티컬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자, 이퀄부터 입력해 보면 horizontal이라고 있네요. 자, horizontal 선택을 하시고 다시 graphical layout으로 와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새로 추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 linear layout이라고 해서 이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자, parent라고 해서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horizontal 가로 방향으로 추가해달라라고 바꿨더니 저렇게 버튼이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첫 번째 버튼 1이라고 하는 거에 가로 속성을 보면 랩 컨텐트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여기 오른쪽 프로퍼티즈 창에서 랩 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바꿔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버튼 1만 남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는데, 버튼 1이 화면을 꽉 채워요. 가로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공간이 없죠. 자, 버튼 1이 처음에 추가가 됐고 버튼 2하고 3이 있는데 버튼 2하고 3은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될 때 버튼 1의 이 아래쪽 공간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공간이라고 했죠. 버튼 1의 여유 공간, 즉 버튼 1은 가질 수 있는 공간이지만 나머지 버튼 2와 3은 가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레이아웃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이거를 허리젠틀이 아니라 자, 원본 XML로 가서 허리젠틀이 아니라 자, 버티컬 이렇게 한번 바꿔 가지고 다시 와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랩 컨텐트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